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반갑습니다, 번님. 동양화라는 장르가 현대인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우리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서도 동양화의 감상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문화생활이 일상화되어 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등에 자주 가는 기회가 적지 않지만 나의 감상법은 고작 작품 해설 오디오 하나 빌려서 그림을 보면서 해설을 듣는 수준일 뿐입니다. 실제 미술의 문외한이다 보니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뒷짐지고 느릿느릿 그림을 의장대 사열하듯 주마간산식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지중 큐레이터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저에게 슬쩍 귀띔해주는 미술관, 꼴불견 이야기를 듣고 마치 제 이야기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이 전하는 우리 옛그림의 올바른 감상법을 번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미술 전시회에서 무식한 감상자가 되지 않는 방법,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우리 옛그림 감상, 3가지 기본 원칙 감상 매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다음에 말하는 몇 가지 원칙만 알아도 박물관에서 누구보다 세련된 안목을 뽐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동양화 감상의 핵심 비법 3가지를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 작품의 크기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세요. 이것은 곧 그림 크기에 맞는 거리에서 온몸으로 감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양화 감상의 첫 번째 기준은 작품의 크기에 맞는 거리에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기본 매너입니다. 큰 그림은 멀리서 보고 작은 그림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작품 대각선 길이의 1에서 1.5배 거리가 가장 적당한 감상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거리입니다. 그림은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눈으로만 훑는 대상이 아니라 몸 전체와 마음이 함께 반응하며 즐기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큰 그림이나 작은 그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그림을 1m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기계적으로 지나치며 감상합니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제일 꼴불견은 의장대 사열하듯 그림 구경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큰 그림의 전체 구도를 놓치고 작은 그림의 세밀한 붓질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컨대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병풍 앞에서는 대여섯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적인 기운을 느끼며 감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사람 뒤에 서서 큰 그림을 가까이에서 쪼개보듯 보는 태도 역시 아주 나쁜 감상법입니다. 반대로 공책만 한 작은 그림의 김홍도의 씨름 그림 앞에서는 바짝 다가서서 화가가 정성스레 그려넣은 디테일을 관찰하시면 그림 속에 재미있는 그 시대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우키요 예미술관에서는 관람객에게 확대경을 빌려주더군요. 두 번째 원칙, 작품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 보세요. 두 번째 기준은 옛사람의 시선 방향으로 그림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옛 그림은 대부분 세로 구도이며 감상의 흐름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선을 오른쪽 상단 우상에서 왼쪽 하단 좌하우로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옮겨주세요. 족자나 병풍을 볼 때 오른쪽 위부터 왼쪽 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감상하십시오. 두루마리 그림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펼치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 속 사선과 여백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느끼려는 자세입니다. 이는 세로쓰기 문화, 병풍과 두루마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보던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식으로 좌상에서 우하 시선으로 보면 그림의 구성과 리듬이 어긋나게 됩니다. 서양화와 동양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선이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현대의 가로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림의 왼쪽 끝부터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훑어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의 구도가 X자로 꼬여 화가의 의도를 전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식대로 보게 되면 사계절을 그린 우리의 옛 병풍 그림을 감상할 경우 병풍의 마지막 폭겨울 그림부터 보며 가을, 여름, 봄 순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읽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림 앞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작품의 설명문을 읽는 것보다 먼저 오래 바라보며 작품과 공감해 보세요. 아는 지식보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바라보며 오래 머물며 작품을 바라보세요. 마음을 끄는 작품 한 점 앞에서 10분, 20분 이상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감상 태도입니다.
전시장을 나섰다가도 아쉬워 다시 그 작품 앞으로 돌아와 작품을 재차 감상하는 태도는 작품과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겠지요. 이것은 작품 자체와 조용히 대화하려는 자세입니다. 진정한 감상은 빠른 이해가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좋아하고 나아가 즐기는 단계에 이르러야 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들이 전하는 또 하나의 꼴불견은 전시된 작품을 조용히 감상하지 않고 이건 누구의 무슨 작품이고 라며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듯 떠들며 제목작 가국보 여부만 확인하는 모습이라 합니다. 특히 방학 때면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이 이건 보물 몇 호야? 작가는 누구야? 설명문을 다 적었니? 다음 작품으로 가자. 라며 숙제하듯 훑고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만 읽고 요리는 맛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숙제나 지식 확인을 위해 전시를 소비하듯 훑는 꼴불견의 모습입니다. 옛 글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작품과 대화해보라고 조언하네요. 마음에 드는 작품 한 점을 골라 최소 10분에서 20분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온몸으로 느껴보라고 권고합니다. 전시회 도선트 전시 해설자의 이야기로는 그림에 반한 애호가들도 많다고 기억합니다. 천하의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안견의 몽유도 원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텔리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오래전 어렵사니 우리나라에 전시되었을 때 이 한 점을 보기 위해 5시간 동안 서서 넋을 잃고 감상하는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백자에 반해 전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 맴돌던 중년 여성의 모습도 생각나는데 이들 역시 진정한 미술 애호가의 모습이겠죠. 우리 옛 예술품을 감상할 때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낀다는 이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번님도 이제 진정한 안목을 갖춘 예술 감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 무엇일까? 미술평론가의 견해.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을 받는 것을 넘어 수백 년의 시간을 격해 화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시각과 생각을 읽어내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의 동기와 그들은 왜 이렇게 보았을까? 그림을 감상하는 첫 단계는 나의 눈을 잠시 접어두고 그 시대의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림이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지된 한 장면을 포착한다면 우리 옛 그림은 산을 오르내리며 본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이동 시점을 씁니다. 이 화가는 이 산의 장엄함을 한눈에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했구나 하고 그 시선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의 구도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의 공간 붓끝에 담긴 마음 읽기. 옛사람들에게 그림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인격의 투영이었습니다. 매화 한 가지를 그려도 단순히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을 피우는 그 절개를 담고 싶어 그렸습니다. 화가가 쓴 거친 필지나 텅 빈 여백을 보며 이 사람은 이때 참 외로웠겠구나. 혹은 욕심을 비우고 싶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림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됩니다. 감동의 완성나와 그림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이 경지는 즐기는 자의 단계입니다. 그림 속에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림 속 선비가 걷는 길에 흙냄새가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화가의 의도 생각과 나의 감성이 만나 스파크가 튀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난 깊은 위로와 희열을 경험합니다. 이를 동양미학에서는 물화일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감상이란 나를 확장하는 경험입니다. 내 방 안에 앉아있지만 그림을 통해 18세기 금강산을 유람하고 김홍도의 장터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식한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림 앞에 서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선을 그었나요? 라고 묻는 마음 자체가 이미 최고의 감상법이니까요. 3. 도슨트 전시 해설가에게 무식한 질문 안 하기.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나 도슨트 전시 해설사에게 던지는 질문. 한마디는 그 사람의 교양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게 얼마인가요? 나 언제 그려졌나요? 같은 지역적인 정보보다는 작가의 의도와 그림의 기운을 꿰뚫는 멋진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황에 맞춰 골라 써보세요.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묻는 질문 심화 수준.
그림 뒤에 숨겨진 화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큐레이터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수준 높은 질문이지요. 이 작품의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공기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인가요? 이 질문은 동양화의 핵심인 여백의 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가가 이 매화 혹은 대나무의 지조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공을 들인 필치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이러한 질문은 사군자에 담긴 선비 정신을 알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조형과 시선에 관한 질문 실전 감상 수준. 우리가 배운 감상 원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리 유지를 활용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우상에서 좌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의 시선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이 지점에서 시선이 머무는데 이것도 화가가 의도한 장치일까요? 이 질문은 동양화 감상법의 정석을 완벽히 숙지한 고수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정도 크기의 대작이라면 화가가 처음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주길 기대하며 그렸을까요? 이 질문은 그림을 거리와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신선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3. 기법과 재료에 관한 질문 전문가 수준. 붓질의 느낌이나 먹의 사용법을 관찰한 뒤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갈필물기 없는 거친 붓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것이 나무의 노련함 꼬매함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갈필 같은 전문 용어를 적절히 섞었으면 큐레이터가 눈을 반짝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비단이 아닌 종이에 그린 덕분에 먹의 번짐 선염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작가가 이 재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재료와 기법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문화와 상징에 관한 질문 인문학적 수준. 예컨대 민화나 신선도를 감상하면서 도슨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호랑이의 표정이 아주 해학적인데 당시 서민들이 이 그림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심리적인 위안이나 풍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그림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해 해석하려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도슨트의 수고를 치이할 줄 아는 노년의 품격을 보여주는 멘트를 덧붙였으니 전시회 도슨트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죠. 오늘 설명해 주신 덕분에 화가와 시공간을 초월해 대화를 나눈 기분이 듭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회 도슨트에게 대략 위의 예시 정도의 질문을 하시면 훌륭한 감상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는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번님이 느끼신 그대로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큐레이터들은 자신의 설명을 경청하고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4. 맺은 말. 한 점의 감동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옛그림의 감상은 많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는 한 점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그림은 적당한 거리에서 옛사람의 시선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바라볼 때 비로소 조용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올바른 감상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화 감상법과 김홍도 풍속화의 감상법을 가지고 번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